한미반도체 어제 제가 이 종목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량 매수세로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진짜 승부는 이번 달 중순 실적 발표에서 갈린다고 분기점을 딱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틀 급등 이후 처음으로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도 안 되게 눌리는 수준인데 여기서 유심히 볼 포인트가 하나 있죠. 어제까지 무섭게 쓸어 담던 외국인이 오늘은 창구에서 잠시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외국인 벌써 쇼 쳤냐, 반등 끝난 거 아니냐 하는 문의 문자가 오늘 유독 폭주했습니다. 재료나 모멘텀 얘기는 앞서 다 짚어드렸으니 넘어가고요. 오늘은 딱 두 가지, 이 외국인 순매도가 단순 숨고르기인지 이탈인지,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실적 모멘텀만 콕 집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진짜 수급과 맥점을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 창구 움직임부터 보실게요. 이건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거래원 창구를 까보면 어제까지 상단 매수로 붙던 외국계 창구가 오늘은 매도 우위로 살짝 돌아섰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저는 이걸 수급이 꺾인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종목이 지난 이틀 동안 하루에 6%, 4%씩 그야말로 매섭게 튀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밑에서 저가 매수했던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달 누적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3만 주 넘게 순매수로 시세를 끌어올린 주포 자리에 있거든요. 개인과 기관, 투신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싹 받아내며 바닥을 돌려세운 이 거대한 프레임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외국인 소진율도 아직 8%가 안 될 정도로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추가 실탄을 쏟아부을 여력도 넉넉한 상태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오늘 무작정 더 쏘지 않고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감 오시죠? 바로 어제 제가 분기점이라고 짚어드린 그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중순에 2분기 성적표가 나오는데 외국인 주포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방을 지르기보다는 숫자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실적 이벤트를 앞둔 종목은 오늘처럼 상하방 변동성을 줄이고 좁은 박스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자주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폭 눌림은 반등 동력이 죽은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관문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숨고르기 구간인 거죠. 만약 이번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잠시 발을 뺐던 외국인이 다시 대량 쇼커버링과 매수세로 붙으면서 상방으로 슛을 쏠 거고요. 반대로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 그동안 발목을 잡던 경쟁 심화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반등세가 한 차례 꺾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차트로 좀 보이시나요? 지난 이틀간 긴 양봉으로 가파르게 올린 뒤 오늘은 상단에서 단봉의 음봉을 그리며 쉬어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쉬어가면서도 이틀 동안 올려놓은 단기 이평선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죠. 바닥권에서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상방으로 고개를 들며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서려는 차트 흐름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이틀 급등할 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는데 오늘은 절반 이하로 싹 죽었죠. 이렇게 시세를 터뜨린 뒤 거래량이 줄면서 조용히 쉬어가는 건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며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건강한 눌림목입니다. 다만 위로는 오랜 하락 구간에서 형성된 시체 매물대가 층층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매물벽을 뚫고 올릴 강력한 거래량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터져줘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잠시 순매도로 돌아서고 주가가 눌린 건 반등 종료가 아니라 실적을 앞둔 숨고르기 파동이다. 수급의 열쇠를 쥔 외국인의 한 달간 순매수 기조도 AI 반도체 장비라는 강력한 주도 재료도 여전히 쌩쌩하니까요. 다만 지금은 이 모든 모멘텀이 실적 발표라는 외나무 다리에 걸려있는 만큼 여기서 섣부르게 상방을 예단하기보다는 실적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정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잠시 매수를 멈춘 외국인이 실적 확인 후 다시 순매수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지 딱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오늘 같은 눌림목은 다음 2차 상승 파동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아래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외국인 수급과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섣부르게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코앞에 있는 만큼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차익 실현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속 편하죠. 새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실적 향방을 알 수 없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실어 베팅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한 방에 크게 지르는 건 투자라기보다 홀짝 도박에 가깝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 이거 어떡하냐 하고 오늘 문자 진짜 많이 주셨는데 종목별 대응 전략을 짧은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긴 어려우니 잠시 후 영상 끝에 직통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핵심은 외국인 수급과 실적입니다. 외국인의 재유입과 컨센서스 상회 여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긴급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매매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 하나로는 이 종목이 돌아서는 전체적인 큰 줄기와 맥락만 짚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 같은 세부적인 대응 기준은 영상에 다 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직통번호 하나 열어두겠습니다. 010-5445-1634 여기로 대박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갖고 계신 평단가랑 비중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한미반도체 고점에 물려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평단이랑 비중만 딱 보내주시면 지금 버텨야 할 자리인지 손절치고 종목을 교체해야 할 자리인지 명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문자 남겨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음날 동시효과 전에 싹 다 정리해서 답장 드릴 거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성함이 뭔지 같은 개인정보는 일절 안 물어봅니다. 오직 갖고 계신 종목 고민만 편하게 털어놓으시면 돼요.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실력 진짜인가 테스트해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던져두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정보 소통방 링크도 함께 전달해 드릴 텐데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당일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세팅부터 매수 진입가, 목표 타점까지 한눈에 보시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이거 하나 딱 확인하고 매매에 임하는 거랑 뇌동 매매하는 거, 계좌 수익률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추천 관심 종목 쫙 올려드렸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당일 주도주 종목과 정밀한 진입 타점,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립니다. 이러고 나중에 유료 회원 가입 강요하거나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받는 거 없어요. 어차피 저는 장 열리면 하루 종일 HTS 붙잡고 매매하는 전업 트레이더라. 혼자 매매하나 여러분께 뷰를 공유하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말고도 계좌에 물려서 답답한 골칫덩이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종목명 툭 던져두세요. 댓글이 많이 달린 종목 순서대로 하나씩 싹 다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미반도체 이 핵심만 딱 챙겨가세요. 오늘 외국인이 잠시 순매도하고 주가가 눌린 건 이틀 급등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 같이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지 반등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수급의 열쇠를 쥔 외국인의 한 달간 순매수 기조도 AI 반도체 장비 모멘텀도 그대로 살아있고 결국 이번 달 중순 실적 발표가 이번 반등의 진짜 분기점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단기 눌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외국인이 실적 확인 후 다시 붙어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기대를 뛰어넘는지 이 두 가지만 트래킹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요즘 해외 공장이나 물류 창고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장면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주문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건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로봇입니다. 그것도 공장에 고정돼서 팔 하나만 움직이는 옛날 로봇 말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쪽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봇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잖아. 맨날 곧 온다고만 하고 안 오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짜준 동작만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멈춰 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로봇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10년을 못 넘던 벽이 인공지능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는 기술이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드느냐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생산 라인을 깔고 물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힘을 내는 모터, 주변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잘 만드는 회사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런 쇳덩이 정밀 가공은 수십 년 쌓아야 되는 기술이라 새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을 누가 파느냐는 아직 승부가 안 났지만, 그 안에 부품을 넣는 회사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물건을 팝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삽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장이 딱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하필 지금 급해졌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 쓰는 값이 감당이 안 되게 올랐어요. 물류창고나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을 못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무거운 걸 나르는 자리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다들 늙어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 수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 한 대 값이 사람 한 명 2, 3년 인건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회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온다는 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행 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이 끝나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 반년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기대만 앞서갔다는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새로 열리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망하는 시기를 꼭 거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곧 세상이 바뀐다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고 몇 년 뒤에 조용히 진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실망 구간에 실제 주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오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교차 지점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지금 로봇 부품 쪽이 딱 거기에 서 있어요. 관심이 식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그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곳에서 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그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돈이 언젠가 다음 자리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릴 때는 항상 부품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고, 그 실적을 확인한 돈이 뒤늦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부품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만 있고 매출은 없는 회사는 아예 뺐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하면 그건 추천이 되어버리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하루 이틀 확 튀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정작 차분히 담으려던 분들만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로봇 부품 쪽 종목이랑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영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